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원의 맨 마지막 단원 파동에 대해서 나갈 건데 1단원에서 역학, 물질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2단원에서 전자기학, 전기력, 자기력, 자기장, 전기, 전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원은 아예 또 새로워요. 파동입니다. 파동.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배우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그때 한번 배우고 지금 처음입니다. 그때 중간에는요 파동에 대해서 언급조차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여기 수업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며 뭐를 전달하는 현상,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파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파원과 내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원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아까 위에서 말한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파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잔잔한 물에 선생님이 물방울을 하나 똑 떨어뜨리면 거기서부터 물결파가 주위로 동그란 모양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런 걸 보고 파원이라고 하고 파동이 발생한 지점. 다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매질이라고 하는 건요 매개 물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파동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서 그 에너지를 전달을 시켜주는 물질이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파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가 이동하고 에너지가 이동하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말 들으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라고 그냥 알아듣는데 막상 문제 풀다 보면 그거를 적용을 못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과 매질을 보면요 용철 파동은 용철을 내가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 매질은 용수철이 될 거고요. 반면 물결파는 물, 소리, 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횡파와 종파가 나와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관계에 따라 나타내는데 횡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 평행하면은 우리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 횡파는 그림만 보면 우리가 횡파와 종파를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파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파동들이 횡파인지 종파인지를 보면 음파, 소리죠. 그 다음에 지지파의 피파,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초음파가 있을 거예요. 초음파도 소리다 보니까요. 음파, 그러니까 소리, 그 다음에 음파, 초음파, 피파 이 세 가지는 종파입니다. 종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히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용수철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파동은 다 횡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소리, 피파, 초음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물결파든 전자기파든 지지파, S파든 다 횡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만 종파다? 음파, 초음파, 피파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눴는데 여기 하나만 좀 더 써주시면요 구분하는 기준이 매질의 필요 여부, 매질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누면요 두 가지의 또 파동으로 나뉘는데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뉩니다. 비탄성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다 전자기파밖에 없어서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탄성파는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애들. 그다음 비탄성파 같은 경우에는요 매질이 필요가 없는 애들. 매질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매질이 있어도 갑니다. 근데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간다는 얘기고 탄성파, 매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슨 차이도 있냐면 뒤에 나오면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속도 차이. 속도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탄성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의 속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왜? 매질이 필요한데 필요
필요한 매질이 빽빽하게 있는 고체일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 반면에 전자기파, 비탄성파 얘네들은 뭐냐면 다 빛입니다. 빛은요 매질이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제일 빠르냐면 진공에서 그 다음에 기체에서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에서가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파동을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파동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밑에 여러가지 파동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표시에서 여러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좀 새롭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했었는데, 그럼 마루와 골을 보면요, 횡파에서 파동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은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마루, 골, 그다음 이쪽에도 골이 있겠죠. 그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 그러니까 즉 여기가 진동하는 중심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진동하는 이 중심에서 어디까지? 여기 골까지 혹은 마루까지를 보고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요. 기호를 보통 얘는 A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루부터 골부터 골까지도 맞긴 하지만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라고 해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진동을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를 한 번 진동을 합니다.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마루부터 마루까지 하냐면 여기 진동 중심이 얘는 세 번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를 한 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정의로 알아두는 게 좋고요. 얘는 기호로 들 입자로 써서 람다라고 씁니다. 반면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점이 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단위 시간 초예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반면에 진동수는요, 주기는 T, 기호로 T고, 진동수는 프리퀀시 F로 쓰고요. 거꾸로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로 주기와 역수의 관계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수와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0.5초 걸리는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요. 얘는요.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주기분의 1, 0.5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해요. 우리가 이 헤르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주기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 세컨드 마이너스 1이라 써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는 없고 퍼 세컨드밖에 없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S분의 1이라는 거지. 요렇게로도 헤르츠와 같은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당연히 진동수 곱하기 주기는 항상 몇이다? 1이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파로만 설명을 했는데 옆에 종파를 보면요, 얘가 진동 방향이 오른쪽 왼쪽 앞뒤로, 진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앞뒤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빽빽한 곳을 밀, 그 다음에 가장 느슨한 곳을 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파장은 소한, 밀한 지점의 사이의 거리, 밀부터 밀까지 혹은 소한 지점 사이의 거리, 소부터 소까지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뭘로? 변이. Y축은 항상 변이일 건데 X축이 위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는요,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프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는요, 얘가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위치니까 거리가 되고요. 반면에 시간 그래프의 경우에는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뭐가 돼?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그래프냐 시간 그래프냐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요.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파동을 보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합시다. 여기 보이죠?
예를 들어서 파장이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수능 특강 문제 엄청 많거든. 이거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파동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물어보냐면 저 P라고 하는 어떤 P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P. 이 P라고 하는 지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정말 쉽게 물어보는 거는 P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파동 진행하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내질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얘 내질. 진행 방향은요.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은 뭘 전달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질은 스스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매질은 어떻게만 제자리에서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파도 타기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냥 에너지가 스무스하게 싹 하는 거야.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따라서 P는요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뒤에 모습을 살짝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럼 P 지점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텐데 어디로 간 거야? 얘는 위쪽으로 움직였구나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P는 위로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는 위로 움직인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시간이 아니라 위치 그래프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여기에 있는 어떠한 Q 지점이 있는데 Q 지점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얘의 변이는 Q 지점이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여기 정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파장의 모양을 똑같이 그려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인 거야?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느 지점이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느냐 그 순간을 보면요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동의 속력에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요. 속력은 우리가 보통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구하죠. 근데 우리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진동을 해서 나아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거랑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뭐라 그랬죠? 주기라 그랬고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고 주기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 그랬어?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했죠? 이걸 이용하면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V는 F 람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보면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나와요.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면서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더라. 같은 매질에서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전자기파일 때 자주 더 등장을 합니다.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을 보면요 내가 줄을 흔들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만 써져 있는데 그냥 가늘수록요 더 이렇게 파장이 길게 같은 힘을 줘도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팽팽할수록 빠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써주세요. 같은 줄이면 속력이 같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결파의 속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깊으면 바닷가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얕으면, 물의 깊이가 얕으면 바닷가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 깊을수록 빠르구나. 솔의 속력은, 솔이는 아까 뭐였죠? 탄성파였기 때문에 빛만 전자기파, 비탄성파였죠. 탄성파였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빽빽한 고체, 액체, 기체순으로 빠르며, 공기의 경우에는 온도가 더 높을수록 전달을 잘 해줄 거기 때문에 더 빠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파동의 그 구성 요소랑 파동의 속력까지를 배운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파동의 굴절이에요. 속력을 배우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굴절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여기서 다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 여기까지로 좀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좀 한번 한꺼번에 봐야 돼. 좀만 작게 해서 이렇게 파동의 굴절 부분을 한번 좀 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굴절한다까지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파동 굴절에 대한 법칙도 나오고 계산식도 나와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굴절이라고 해요. 파동의 굴절.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보면 파동의 매질이 1에서 1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입사각, 굴절각 뭐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빛이 이렇게 왔어요. 빛이 이렇게 왔어. 어떤 파동, 빛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빛도 파동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왔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빛은요, 어떤 벽에 의해서 뭘 하냐면요, 일부는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이거를 반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달라지면요, 얘가 공기라 그러고 여기를 물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굴절도 해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항상 뭘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경계면, 지금 공기와 물의 경계면과 항상 수직이게 뭘 그려줘야 되냐면 항상 수직이도록 이렇게 법선이라고 하는 걸 그려줘야 됩니다. 법선을 그려주고 나서 이 법선과 이 파동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때 여기 첫 번째로 내가 들어가는 빛이죠. 법선과 이루는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반사했을 경우에 여기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하고, 여기 법선과 굴절된 빛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얘네 둘,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항상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굴절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 바뀌니까 속력이 바뀌어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데 항상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이 그림을 보면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갈 때 오른쪽 바퀴가 먼저 들어가면서 느려지죠. 그래서 오른쪽 바퀴가 뚝뚝뚝 살짝만 갈 때 왼쪽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라서 확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꺾여요. 그럼 법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법선이라고 했을 때 아스팔트랑 잔디 중에서 더 느린 쪽이 어디야? 잔디가 더 느리고 여기가 더 빠른 쪽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얘가 직진하다가 위가 빠른 쪽, 아래가 느린 쪽이니까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굴절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사인 B가 항상 일정한데 그거는 밑에 나오는 스네일 법칙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고요. 여기서 하나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항상 뭐는 변하지 않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파원에 의해 결정돼요. 맨 처음에 팍 쳤냐, 빡 쳤냐, 툭 쳤냐 이거에 따라서 진동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세게 흔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굴절이 일어나더라도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단 속력이 변할 때 뭐는 변한다? 파장이 변한다. 근데 여기서 V는 F 람다였기 때문에 진동수가 일정하네요. 그럼 속력과 뭐는 파장은 비례합니다. 즉 빨라지면요 파장이 길어진 거고요. 느려지면요 파장이 짧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인 값이 일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파동 굴절식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굴절식은 좀 이따 보고 요 법칙부터 같이 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면 여기 살짝 요것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만 확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굴절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여기에서 일단 굴절율도 보고 같이 한번 이 법칙, 공식들 좀 어려워 보이는 이 공식들까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C의 B를 그 매질의 굴절율이라고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굴절율은 우리가 N이라고 쓰고요. N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공식은 V분의 C입니다. 그러니까 C는요 뭐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그 다음에 V는요 매질에서의 어떤 특정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요 빛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탄성파고 비탄성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어디서 제일 빨랐어? 진공에서가 제일 빨랐고 기, 액, 고 순서대로 속도 비교가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C가요 항상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근데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그러면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항상 진공에서의 속도보다 느려졌겠죠. 그럼 따라서 항상 C가 V보다 크게 되고요. 따라서 항상 N은요 얘가 밑에 게 더 작잖아. 분자보다 작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C는 항상 V보다 크고 따라서 굴절율은 항상 1보다 큰데 N이 클수록 굴절율이 클수록 그 매질의 속도 V는요 느린 거예요. 느리니까 굴절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즉 굴절율이 크다 그럼 속도가 느리다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스넬 법칙이라고 해서 굴절율이 1인 매질 1에서 굴절율이 2인 매질 2로 진행을 할 때 얘네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증명해주고 공식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스넬의 법칙 문제는 대입을 풀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내신 시험이든 혹은 모의고사에서든 잘 나와요. 스넬의 법칙은. 그리고 뒤에 전반사를 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매질 1에서 죄송합니다. 여기다 좀 쓸게요. 지우고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거예요. 이거 순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거예요. 이때 굴절율을요 우리는 1에서 2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때는 항상 어떻게 쓸 거냐면 이때 세 가지가 나와요. 속도 V2분의 V1이다 라고 써요. 매질 2에서의 속도분의 매질 1에서의 속도는 뭐냐면 여기서 람다 2분의 람다 1
매질 2에서의 파장분의 매질 1에서의 파장이라고 하는 공식이랑 비율이 똑같다라는 걸 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 굴절각을 R, 그 다음에 입사각을 I라고 했을 때 sin R분의 sin I도 항상 일정하더라. 이 값도 항상 비율이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걸 구한 건데,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과 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야?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요. N1분의 N2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매질 입사각이 60도고요. 만약 굴절각이 30도래요. 그랬을 때 여기 매질 1에서의 속도 V1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5제곱 8제곱 미터 퍼 세컨드래요. 그럼 매질 2에서의 속도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굴절각 30도, 그 다음 입사각 60도, 그 다음 매질 1에서의 속도가 이거일 때 매질 2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식이 막 8개, 미지수가 8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3개를 가르쳐줘요. 그럼 요거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파장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상관없어. 굴절률 안 가르쳐줬어? 상관없어. 그럼 얘하고 얘만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V2는 몰라요. V2분의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는 sin R이니까 sin 30도분의 여기 sin 60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몇이 돼? 없어지네. 루트 3이 되죠? 그럼 따라서 V2는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루트 3으로 위아래 곱해주면 되겠지? 루트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총 4가지의 미지수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만을 알고 풀게끔 나올 거고 나머지 3개의 미지수는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은 빛의 굴절 관련해서 반드시 나올 테니까 꼭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서 굴절률과 속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건데 이것과 전반사는 그 다음 영상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